취향 따라 입맛 따라 즐겨 찾게 되는 카페. 춘천에도 수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는 이색 카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재료까지 듬뿍 들어간 메뉴. 모양도 맛도 향기도 궁금한 메뉴들. 이색 카페에서 만나는 이색 크림 라떼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카페를 찾아간 곳은 춘천시 온이동. 현대적 건물들 사이 눈에 띄는 주택이 한 채 있는데요. 주황색 지붕과 튼튼한 벽, 그리고 대문을 지나면 넓진 않아도 아늑한 마당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춘 단층 주택입니다. 옛날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이곳은 몇 해 전부터 안락한 카페로 변신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옛날 시골집 같은, 요즘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기도 했었고요. 주택 구조를 그대로 살린 카페, 안채와 별채가 마주보며 이색적인 마당뷰를 만들어냈습니다. 주택을 개조한 카페는 민은희 사장의 오랜 꿈이었는데요.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춘천의 카페를 차렸습니다. 편안하고 또 오고 싶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다른 공간하고는 좀 더 색다른 곳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는 있는데 예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다가 난관이 있었던 게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놔뒀던 집이라 지붕 이런 석가래들이 많이 썩어 있어서 뜯고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게 공사가 참 많이 길어졌어요. 길어진 덕분에 또 제가 이제 커피를 이제 바리스타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스콘빵 만드는 거 이제 배우러 다니고 서둘지 않고 천천히 배울 수 있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됐기는 했는데요. 오랫동안 공간을 다듬고 준비한 덕에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데요. 저희 집은 그렇게 막 세련된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좀 투박해요. 제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음료는 대신 재료는 좋은 거 써서 맛있는 음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만 만들고 있는 오미자 크림 라떼는 오미자 에이드가 나가니까 그 오미자 청으로 또 다른 메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상큼하고 깨끗한 느낌의 이 맛이 괜찮다 싶어서 메뉴로 정하기를 했는데, 전북 무주산 오미자청에 생크림을 더해 만드는 수제 오미자 크림. 달달한 크림에 새콤한 오미자 조합은 생소한데요. 색깔도 핑크색이네요. 바닥에 오미자청을 깔고 여기에 우유와 오미자 크림을 차곡차곡 더하면 오미자 크림 라떼 완성. 생각보다 커피 싫어하시는 손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말고 뭐 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좀 약간 맛은 요거트 맛이 나는데 오미자를 이용한 이제 음료다. 이거 어떠시냐라고 이제 권해드리기는 해요. 이번엔 에스프레소 커피가 들어간 크림 라떼입니다. 생크림에 더하는 것은 흑임자 가루, 국산 검은 깨를 방앗간에서 직접 빻아낸 재료라는데요. 우유, 흑임자 크림, 에스프레소와 흑임자 가루로 마무리! 이번엔 우유와 커피를 1:1로 섞어 마시는 스페인식 커피인 코르타도. 이름은 낯설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크림과 시럽을 더해 부드럽다고 하네요. 사장님의 진심이 담긴 라떼들,
오랜 기간 카페를 준비하며 건강한 재료를 고르고 맛을 낸 음료들로 손님을 만나는 자체가 기쁨이라는 민은희 사장님. 공간이 이쁘고 특이하다는 얘기 해주실 때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다녀가신 분이 음료 마신 분이 너무 맛있었다 음료. 만큼 맛있는 데가 없더라 라고 얘기해 주실 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이 카페를 하고 있을 때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게 음료가 너무 맛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좀 더 오래도록 이 공간이 기억에 남는 공간도 이쁜데 음료가 참 맛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더 그렇게 애써 보려고 합니다. 민은희 사장님의 꿈과 바람이 담긴 크림 라떼였습니다. 또 다른 이색 라떼를 찾아간 곳은 춘천시 신부급.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널따란 야외 공간과 함께 따뜻한 햇빛이 가득한 카페를 만나게 되는데요. 특이한 건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돌아가고 있는 기계들. 어렴풋이 기름집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기름집이라는 말 그대로 흔치 않은 공간과 카페라는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결합해서 저희 기름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직접 시향도 해보실 수 있고 또 생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드셔볼 수도 있는 곳으로 있습니다. 손님분들이 저희가 기름을 짤 때는 기름 향이 안 나게 완전히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기름 짜는 고소한 향이 일부러 나도록 조금 연결이 되게 해놨거든요. 손님분들이 들어오셔도 기름이 안 짤 때는 기름 냄새가 안 나니까 오히려 저한테 왜 기름 냄새가 안 나요? 라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먹는 참기름, 들기름이 이런 향이었구나 느끼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들어오시면은 기름이 총 3대가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거는 들기름을 짜는 기계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참기름, 마지막에 있는 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들깨를 볶지 않고 건조시킨 다음에 짜는 생들기름이라는 것을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을 짜는 기름집. 참깨나 들깨는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뒤 커피 온도처럼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지나친 고온을 피해 적정 온도에서 좋은 압착으로 고유의 향을 살리는데요. 가루가 아닌 통깨와 통들깨를 사용 전통 방식으로 압착해 기름을 짭니다. 젊은 나이에 기름의 매력에 빠진 김재용 사장님. 아버지의 기름찜을 이어가 카페로 발전시켰습니다. 보고 165?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온도는? 아니 별 상관없어. 저는 좋은데 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우리 아들이 뭐 아들이 하면 좋죠 이거. 저희가 뭐 여기서 판매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저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저희 이제 온도 관리라든가 위생 관리라든가 뭐 잘 하고 있으니까 항상 고맙죠. 젊은이가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항상 고맙고 저희 기름은 항상 신선한 기름만 공급하니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또 어필도 할 수 있고. 특이한 카페는 기름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항리에서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 기름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름이 들어간 음료도 저희가 만들어 봤거든요. 손님분들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고 즐겨주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 들어간 음료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안을 해봤을 때 옛날 방앗간에서 미숫가루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같이 기름집이니까 방앗간과 비슷하게 미숫가루를 이용한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고안을 해봤고요.
국내산 7가지 곡물로 만든 고소하고 달콤한 미숫가루. 아몬드 시럽으로 견과류의 맛을 더한 크림을 얹고 직접 제조한 참깨와 참기름을 더하면 참기름 크림 라떼가 완성됩니다. 맛과 향이 궁금한 참기름 라떼. 다음 크림 라떼는 초록빛이네요. 견과류의 고소한 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더해 완성한 피스타치오 라떼.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크림을 골고루 섞어서 맛을 볼까요? 네, 이렇게 섞으면 되나요? 이렇게? 아, 세상에. 처음 맛보는 메뉴. 옳지. 오, 잘 먹네. 되게 부드러우면서 우리 고유의 그 미숫가루 향이 나요. 아기도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 사장의 노력으로 우리의 전통 기름도 알리고 참기름이 들어간 메뉴까지 카페에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름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맨 처음에는 손님분들이 안 오시다가 저희가 이제 기름집과 같이 운영하는 카페로 점차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극복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이제 저희가 기름집이지만 단순히 기름집이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페와도 같이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이제 우리의 전통 음료나 그다음에 뭐 기름과 같은 것들도 점점 잊혀지지 않고 더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로 이색 라떼를 선보인 사장님들. 달콤한 크림에 녹아 들어간 꿈과 열정의 맛을 만나보세요. 우리나라를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독립운동의 역사, 그 발자취를 따라 먼저 방문한 곳은 문경시 마성면입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박열의사 기념관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하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열의사 기념관 우성민 학예사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데요. 박열의사 기념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박열의사 기념관은 이제 문경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열 선생의 애국 정신과 그리고 어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문경시에 뜻있는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2012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선생님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박열의사 기념관. 사실 박열 선생님 잘 몰랐는데 영화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과로 유명한 문경을 알고 영화 박열로 독립운동가 박열을 알았다면 오늘은 문경의 박열을 기억해 봅니다. 박열이라는 사람의 삶의 전부를 만나볼 수 있는 박열의사 기념관. 더욱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박열 선생님에 대한 자료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박열하면 많은 독립투사들 중에서도 잘 몰랐어요. 저는. 어떤 분이신가요? 박열 의사는 문경 출신의 독립운동가고요. 어린 시절에 이곳 기념관이 있는 마성면 오천리에서 자랐고 그리고 1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불령사 그리고 흑우회, 흑도회 이런 사상 단체를 만드셔서 이제 아나키즘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자인 가네코 오미코와 함께 폭탄을 입수해서 천황과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관동 대지진 중에 일본 황태자 암살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22년 2개월 최장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에 18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박열의사.
1921년 20세의 나이로 흑도회를 조직해 항일투쟁부터 일본 정부의 암살을 꾀했다가 체포되어 옥살이까지 감옥에서도 당당하고 용감했습니다. 박열의 동반자 가네코 후미코. 우리 박열 선생님이 일본에서 항일 투쟁을 할 때 든든한 힘이 되고 동반자가 되셨던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분이세요? 가네코 후미코 여사는 일본인이지만 어린 시절 일본 그 제도로부터 이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왔고요. 그렇게 학대를 받다가 박열 선생님이 쓴 시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만났고 얘기를 해보니까 뜻이 맞아서 권력에 대한 반역이라던가 그런 뜻을 위해 함께 투쟁을 하셨습니다.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 의사는 일본에서의 공판 당시에도 함께 조선 옷을 입고 우리는 조선인이므로 재판도 조선말로 할 것이라며 당당하게 통역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박열 의사의 생가지가 바로 이곳에 있어 기념관도 이곳 마을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박열 의사의 당시 모습을 상상해보며 차분하게 둘러봅니다. 이렇게 생가트를 둘러보고 나니까 아니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수학을 했다고 해서 의리의리한 대궐집 같은 데서 자란 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네, 사실 박열 의사의 집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가세가 기울어서 가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업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탓한 게 아니라 그 환경보다도 항상 생각,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우쳐 주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런 박열의 의지와 사상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하며 박열과 같은 아나키스트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박열 선생의 동반자 가네코 후미코. 그는 동반자이자 항일 독립운동을 또 함께했던 동지의 역할도 함께 하셨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 또 큰 훈장을 받았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생전에 박열 의사와 함께 그 투쟁한 공을 인정받아서 본인으로선 두 번째로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서원이 되셨습니다. 잘못된 거, 불의에 항거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적을 떠나서요. 근데 또 한편 또 안타까운 점은요. 지금 여기에는 가네코 후미코의 묘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박열 의사가 해방 후에 한국에 오셨다가 사실 6.25 전쟁 때 납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묘 또한 북한 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관에는 가네코 후미코의 묘소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봉분을 보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박열 선생님의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겠죠.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가네코 후미코, 우리 박열 선생님이 한 자리에 계신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하루속히 기원합니다. 사형 판결이 났을 당시 박열 의사는 육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라는 명대사를 남겼다고 전해지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이어서 문경시 가은읍에 또 다른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영웅의 가슴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경의 현충시설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강 2강년 기념관. 어떤 곳인지 저희가 역사책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더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한말 의병항쟁의 횃불이신 운강 2강년 의병대장의 업적을 기리는 곳으로 2002년 4월에 개관되어서 사당과 유물전시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기운이 넘치시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빨리 우리 운강 이강년 선생님의 흔적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네요. 예, 들어갑시다. 안내 좀 해주세요. 네. 동학 농민운동 때 문경 동학군의 지휘관으로 일본군과 싸웠던 이강년 선생.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신라의 옛 땅을 수호하기 위해 운강이라는 호를 삼았다고 칼을 빼들어 하늘 높이 치켜든 동상의 운강 이강년 선생,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운강 이강년 선생님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진짜 의병대장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셨는지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운강 이강년 선생은 이 문경을 중심으로 고모산성 전투와 또 세제, 갈평 전투를 거쳐서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까지 올라가셔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운강 이강년 선생님의 흔적을 눈으로 빨리 좀 더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면서요. 네, 유물전시관으로 가시죠. 아, 그래요? 네. 이강년 의병대장의 굳센 표정을 기억한 채 들어가 보는 유물전시관. 의병활동 연보와 교지관찰, 훈장과 포장 등 다양한 유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운강 선생의 삶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의병활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문경뿐만 아니라 네. 뭐 충청북도, 저기 뭐 강원도, 경기도까지 네, 정말 맞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기 때문에 그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이강년 선생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두려웠던 그런 의병장이었었죠. 당시 운강 선생은 무관으로서 병법, 그러니까 전술을 아셨던 분이죠. 다른 어떤 의병장보다도 뛰어난 그 전투력, 산악전과 유격전으로 맞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운강 선생의 세계를 만났으니 우리가 보답할 차례.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운강 선생의 영전을 모신 사당입니다. 나라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어나 침략군과 싸웠던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선생. 향을 피우고 묵념을 올리며 그 감사함을 깊이 전해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박열 선생, 운강 이강년 선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운강 이강년 기념관입니다. 네, 이곳은 바로 문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념관에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끼고 기억해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현충시설을 직접 방문해 감사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기후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속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도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25%가 먹기도 전에 버려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 사가는 사과는 콤부차 어때요? 못생겼지만 맛은 맛있자루.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못생긴 외관을 지녔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수많은 농산물들. 기후위기 시대, 무엇 하나 허투루 낭비돼서는 안 되겠죠. 버려질 위기에 놓여있던 과일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탄생시키는 푸드 업사이클링. 맛과 환경 둘 다 잡은 못생긴 과일들의 대반란을 지금 만나봅니다. 영천의 한 공장. 이곳에서는 자칫 버려질 뻔했던 사과가 새롭게 재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경북에서 이렇게 썩거나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들을 활용하여 푸드 업사이클링 개념의 콤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콤부차는 물에 원당과 유익균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수로 다양한 과일들을 활용해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시간 4,320시간. 그중 못생기고 당도가 조금 떨어져 폐기되는 농산물은 약 20%라고 하는데요. 버려지는 농산물들을 이용해 과일 고유의 맛을 살린 특별한 콤부차. 농가도 살리고 환경오염에도 대응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탄산이 정말 잘 충분했습니다. 숙성은 어때요? 숙성도 정말 잘 됐고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보통 농산물의 경우 빠르게 소비하지 못하면 썩거나 곱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빠르게 이러한 농산물들을 매입해서 농축 과정을 거쳐서 저희 발효 배양 탱크에서 8시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이러한 음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손질된 과일과 우린 녹찬물로 사과 농축액을 만드는데요. 만들어진 농축액을 사과 발효 분말과 함께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인 농축액을 발효 탱크에 넣고 3일간 숙성을 시키면 탄산 가득한 콤부차가 완성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팀 동료의 부모님이 만든 농산물이 판로를 잃고 버려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판로를 잃었는데 불구하고 버릴 때조차도 환경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잘 아는 발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몇씩 돌려보면서 문제 되는 건 캔 전체 따지는 거, 컵으로 좀 더 시원하게 먹으면 더 청량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온도가 더 낮아지면 볼륨감 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비닐을 이렇게 따지는 부분 이게 지금 잘 안 따지더라고. 잘 될 수 있게끔 필름집에다가 개선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까지의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대표님. 아무래도 가장 힘든 점은 음료를 맛을 만드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90잔씩 맛을 보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콤부차를 만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마시면서 하는 이 연구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다 된 푸드 업사이클링 콤부차.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돼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의 식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산 농산물을 높은 비중으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콤부차는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한 콤부차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주문하신 콤부차 나왔습니다. 다른 콤부차 먹어봤을 때는 좀 신맛이랑 텁텁한 맛이 강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 콤부차는 약간 사과의 본연의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서 먹기 편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B급 농산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두의 고장 김천. 예쁘고 잘생긴 자두가 있으면 못생긴 자두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곳에서도 못난이 자두가 색다르게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에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특산품인 자두, 그중에서도 요 못난이 자두를 활용하여 떡, 샌드, 청,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철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 자두라고요? 자두마다 성격이 달라서 수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조, 냉동 또는 자두청으로 보관을 하고 있으며, 이거를 저희가 사시사철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두는 수확기와 저장 기간이 짧고 유기산으로 인해 발효가 되는 등 가공에 매우 안 좋은 단점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레시피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특허공법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형태로 자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두마다 다 성질이 달라서 여기는 자두 가육을 100일 동안 숙성을 해놓았고요. 여기는 자두 껍질을 이용하여서 자두청을 해놓았습니다. 못난이 자두다 보니 당도가 많이 높아서 가지고 있는 색깔, 성향에 따라서 따로따로 청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못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던 못난이 자두. 모양은 달라도 맛과 영양분은 그대로라는데요. 그들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됩니다. 자두 하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자두떡. 자두와 크림이 만나 달콤함에 상큼함을 더한 자두 샌드. 그리고 자두를 이용한 사장님만의 특별한 레시피 들어는 보셨나요? 배추 대신 자두를 넣어 만든 특급 김치. 자두 김치 같은 경우는 자두를 구매하셨을 때 덜 익은 자두를 사셨다고 맛없다고 버리지 마시고 자두청을 담으셨다가 액은 음료로 사용하시고 이 남은 자두 건지는 김치로 담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아삭아삭해 보이는 자두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천의 특산품인 자두와 건강한 국내산 재료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자두 요리들. 5년 전에 우연히 자두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지만 못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자두를 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메탄가스와 환경 오염이 걱정이 되어 저희가 전량 매수하여 자두 디저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두를 맛볼 차례인데요. 새콤달콤한 자두로 만든 청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두는 빈혈 예방과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인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못난이의 자두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이 생각보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자두 음료 처음 들어보고 처음 마셔보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강추합니다.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농가 상생을 실현하고 있는 사장님. 게다가 취약계층 및 보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디저트를 만들어 한국의 자두를 세계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못난이 자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무심코 버려지던 것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쓰는 걸 보니까 엄청 빨리 쓰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내려야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아쉽다는 소리겠죠? 어째 손이 안 떨리죠? 오, 너무 예쁘다. 내일부터 잘하네요? 등록을 할까요? 와, 이제 둘러보니까 너무 글씨도 예쁘고 문구들도 마음을 쫙 울리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 글씨를 예쁘게 쓰지? 저 진짜 악필이거든요. 네네.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선생님? 아, 그럼요. 그리고 글씨는 원래 대부분은 다들 잘 못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또박또박 천천히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제일 못하는 건데 일단은 도전해볼게요. 캘리그라피는 펜도 중요하죠, 선생님. 아,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는 캘리그라피를 붓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요도 많고 배우시는 분들이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펜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붓펜. 일단 붓펜을 사용하시기 전에 평소 글씨체가 어떤지 들통나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근데 생각보다 예쁘게 쓰긴 써요. 그렇게까지 악필은 아니에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그냥 쓰면 돼요? 네.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도 완성인데? 너무 예쁜데? 그러네. 제가 쓰는 걸 보니까 엄청 빨리 쓰시는데요. 성격이 좀 많이 급해요. 많이 급해요. 맞아요. 글씨를 이제 쓰시는 분들을 보면 성격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급한 거에 비해 좀 글씨체가 귀엽잖아요. 그러네요. 좀 귀여운 성격인가요, 제가? 좀 그러신가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쓰기 전에 선을 먼저 이런 식으로 뉘어서 그으면 두꺼운 선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뒤로 그으면 얇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허리 피시고 정말 미라클 될 것 같아. 자세 반듯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좀 너무 또 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연필 잡듯이 정말로 아까 자세가 진짜 거북이 같았어요. 선생님이 옆으로 뺏어가서 그래요. 맞아요. 제가 조금 더 잘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옆으로 그 힘을 똑같이 주고 쭉 이응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동그랗게 써보세요. 그럼 느낌이 완전 귀여운 느낌으로. 쓰면 또 느낌이 다르고. 왜 웃으시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아시죠? 위로 이렇게 위로 자꾸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시거든요. 많이 이게 올라갔네. 왜냐면 자세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쓰다 보니까.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내려야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내려야 많이 틀어져 있네. 그렇죠. 너무 몸이 이 정도. 틀어져가지고 쓰셔서.
자, 이제 네. 연습은 어느 정도 되셨죠? 완전 자신 있어요, 저. 좋습니다. 네. 그러시면 원하시는 문구를 이제 써가지고 예쁘게 완성하는 걸로 진행해 볼 텐데요. 이렇게 약간 좀 액자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럼요. 혹시 뭐 주변에 선물을 해주시거나 뭔가 좀 고마움, 감사 마음을 전달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마침 오늘 저희 어머니 생신이셔서 주말에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정말요? 그때 이게 생일 카드를 액자로 만들어서 좀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완성하셨네요. 짠! 여러분 완성됐어요. 진짜 잘했죠? 잘했죠. 솔직히 잘했죠. 제가 갖고 있던 급한 성격들을 조금 잠재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집중력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이 캘리그래피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캘리그라피를 하면 좋은 문장들을 많이 접해서 그 문장들을 이제 글씨로 쓰는 게 되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거나 할 때 문장들을 쓰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하면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답답하실 때, 성격이 급해서 뭔가 불안하실 때 캘리그래피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곳에서도 저의 이 섬섬옥수 고운 손이 빛을 발할지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하시죠? 들어가 볼게요. 잘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너무 멋진 분을 만났는데 아까 쓰시는 모습 보고 사실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존경심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멋지다. 서예를 혹시 그러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 그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문방사후 사서마 했던? 그래도 오늘 좀 취미생활로 즐겨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요. 네. 서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동호회다. 오, 그래요? 네, 이제 이런 뭐 문화센터나 또 학원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처음 하시는 거니까 붙잡는 방법, 이제 지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단구법, 쌍구법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중글씨나 큰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붓이 된다면은 쌍구법이라고 해서 엄지와 검지와 이제 중지를 같이 잡아서 써주시는데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안하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구, 쌍구가 됩니다. 이렇게 쌍구? 쌍구로,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왼손은 종이를 눌러주시고요. 살짝 움직이지 않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진이라고도 하고 문진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는데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에 앞으로다가 한 30cm 정도 자세를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붓을 수직으로다. 붓이 아무래도 이게 수직이 서야 되는데 쓰다 보면 모필이다 보니까 이게 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굵기도 일정하게 가서 마무리를 또 해줍니다. 똑같은 굵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보통 돌아올 회자를 해서 회봉 또는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반복해서 힘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보세요. 네, 해볼게요. 네, 같은 굵기로. 네. 마무리. 네, 좋습니다. 와! 네. 제가 더 잘했는데요, 선생님. 그러게요. 그대로 세워서 내리세요. 아니, 회봉하지 말고 내려서. 어째 손이 안 떨리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오, 너무 예쁘다. 완벽한데요? 네. 내일부터 잘하네요? 등록을 할까요? 바로 영업하시는 건가요? 네. 네.
사실 그 뇌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아쉽다는 소리겠죠? 선생님 근데 평상시에 이제 붓으로 모든 걸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펜으로 글씨를 쓰실 때 네. 서예처럼 하세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서예, 한문 서예, 뭐 문인화, 전각 이런 골고루 이제 하다 보니까 펜처럼, 붓글씨처럼 쓰는 체가 있고요. 캘리처럼 편안하게 쓰는 체가 있고 또 이제 뭐 정형화된 글씨를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가 좀 여러 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선생님 연애 편지 쓰셨을 때요. 네. 서예로 이렇게 한번 써서 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진짜? 저 안에 있잖아요. 아니 네, 당사자가. 이 서예 플러팅을 처음 하신 분이신데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셨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이제 한번 좀 차 마시러 사무실에 한번 들려라. 근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아마 이제 정성이 들어가 있었었나 봐요. 끼워지겠죠. 네, 그래서 마음이 통했는지 결국에는 오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만남이 지속이 됐습니다. 저기 아마 저기 우리 아내분이 뒤에 계시는데 뒤에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유 저 양반 진짜 별소리 다 하네요. 제가 또 과훈이자 좌우명을 한번 정해봤어요. 네. 예쁜 말을 나누고 살자. 아, 멋집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어떤 샘플, 견본을 좀 주셔서 요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체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교본으로 이렇게 주면 그 체본을 보고 이제 네. 따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좀 이 서예를 꾸준히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서예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심신수양이나 또는 이제 여가선용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만의 이제 글씨를 또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여러분 정말로 한 글자 한 글자 바른 마음으로 뭔가를 새기고 싶으시다면 이 서예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보세요. 비안도는 엄마의 품 같아. 지금은 이제 애가 나의 편안한 고향이 되어서 비안도 김을 최고의 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비안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최광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나가볼게. 김양식장 가고 있습니다. 김양식 하는 어민들이 20여 명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보이는 데가 다 김양식장입니다. 7, 8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씨앗을 10월 초에 붙여서 11월 그 말 정도에 첫 채취 시작하고 이제 첫 채취 끝나면은 한 주기적으로 20일에서 25일 정도에 채취를 해요. 4월 초까지. 수확은 이렇게 보다시피 채취기를 통해서 저 김을 채취를 해서 이 망에다 담아서 이 망 한 망에 이제 100kg 해주고 수협에다가 입판을 합니다. 김을 한번 보세요. 이 김이 이렇게 갈색빛이 나는 김이 최고의 양질의 김입니다. 비안도 김양식장은 적당한 파도와 조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비안도 김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독님, 김 한번 맛보세요. 이거 네. 이거 뭐죠? 네, 참 맛있네. 일단
네, 짭두름 해가지고. 네, 맛있어요. 김장식 하는데 어렵죠. 이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김장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작황도 안 좋고 양식 기간도 짧아지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황은 안 좋은데 가격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김장식 하는 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안두배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가륙대에다 김을 퍼서 경매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그 김을 가져가요. 이게 거기 한번 보고 지금 올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군산수역 신시도 김 입한장이에요. 군산에 있는 모든 김들을 다 여기서 경매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안에 7개, 이러네 7, 박침대가 이러네 7입니다. 갈색이 나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윤기가 있어야 좋은 김입니다. 비안두 김은 상태가 좋아요. 자, 비안도 요즘이라 105개 김 좋습니다. 24만 3,800원에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잘 나가니까 나도 기분이 좋죠. 24만 5,100원에 58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 만족하세요? 예, 만족합니다. 대단히. 비안두 것이 올 들어서 아마 최고가 나간 것 같아요. 이 김이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바다의 보물, 또 나한테 보물.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돼서 김장식 어민들이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데가 비안두예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비안두라고 그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일출이 올라오는 모습이 또 일몰되는 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멸치 어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하고 살게 돼 있어요. 비안두는 한 70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어민들이 한 3, 40가구.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2021년도에 폐고가 돼가지고 이런 경치가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이런 경치가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학교에서 딱 보면은 바다가 훤히 보이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에 되면은 꼭 수업을 오고 바깥에 나가 여기 바닷가니까 수영도 오고 놀고. 여기가 그 비안두에서 이야기하는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들으면은 이 자갈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요. 마음 자체가 평안하고 참 차분해져요. 대장님 여기 비안두에서 노래 자랑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비안두 그 어르신들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비안두 와서 노래 자랑하지 말아가는 그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비안두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을 지금까지 그대로 경관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꿈이 이 섬으로서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밥에다가 김국에다가 굴에다가 뭐 이렇게 풍성하게 잘 차렸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김. 네. 제일 좋아하는 김이죠. 집에서 다 김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일하면서 김밥을 먹고. 우리 친구는 김을 토대로 사러 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지인들 다 나눠준대. 다 좋아한대 김국을. 김국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군산에 나가서 시연회를 했어요. 과연 이게 팔릴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불과 그 시연회 시작은 한 30-40분 만에 그것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이 비안도 김으로 김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김국이 맛있다. 이건 이렇게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김이. 또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지. 나에게는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저는 하나 주거나 김입니다. 어민들의 소원인 수출 가공단지 김 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걱정 근심 없이 군산의 김 어민들이 생산을 풍족하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김이 군산의 명품 영양김으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